요즘 우리 뇌는 가만히 두면 그냥 유지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쇼츠에 익숙해진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깊게 생각하는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천천히, 그것도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집중력과 사고력이 가장 먼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쇼츠가 아니라 책을 선택했습니다. 많이 읽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똑똑해지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으며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면 내가 아직 제대로 사고하고 있구나 라는 자극을 뇌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년간 매일 독서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뇌는 점점 짧고 편한 자극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책은 뇌에 확실한 자극을 주면서 아직 내 생각하는 힘은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가장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5년간 매일 독서하면서 직접 느꼈던 변화와 왜 쇼츠보다 책을 읽어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은 지식을 쌓는 도구가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독서를 하면 똑똑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지식이 아니라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몇 초 만에 새로운 영상이 나오고 새로운 자극이 계속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짧은 자극에 익숙해질수록 우리 뇌가 긴 시간을 들여 생각하는 일을 점점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뇌는 자주 사용하는 능력을 더 발달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간을 자주 만들면 사고하는 능력도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독서는 바로 그 훈련을 시켜주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책을 펼쳐도 몇 페이지 읽지 못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겼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오래 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10분만 읽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긴 시간 동안 몰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책이 우리 뇌의 한 가지 정보에 오래 머무르는 연습을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비슷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일하고 밥 먹고 스마트폰을 보고 잠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도 점점 비슷해집니다. 하지만 책은 내가 직접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경험을 알려주고 어떤 사람은 성공한 경험을 알려줍니다. 어떤 책은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고 어떤 책은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오래 하다 보면 정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 되어갑니다. 네 번째 변화는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볼 때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성공했고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멋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책은 다릅니다. 책은 나를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시 멈춰서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는 시간은 단순히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머리를 쉬게 해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시작해도 오래가지 못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기 때문이죠. 한 달에 10권 읽기, 1년에 100권 읽기 같은 목표를 세우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독서는 운동과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 10분만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미있는 책부터 읽는 것입니다. 꼭 자기계발서나 어려운 책부터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설도 좋고 에세이도 좋습니다. 내가 끝까지 읽고 싶은 책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 시간을 조금만 줄여보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20분만 스마트폰 대신 책을 펼쳐도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네 번째는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는 것입니다. 재미없는 책은 과감하게 내려놓아도 됩니다. 독서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에게 맞는 책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편해집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쇼츠로도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책을 읽어야 하나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봅니다. 좋은 영상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대부분 누군가가 정리해준 결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반면 책은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용을 따라가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상은 답을 알려주는 도구이고 책은 답을 만드는 힘을 키워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은 참고하고 책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5년 동안 매일 독서하면서 얻은 가장 큰 변화는 똑똑해진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좋아졌고 마음이 안정됐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자극에 끌려다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만 관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뇌입니다. 몸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처럼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생각하는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쇼츠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읽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한 달에 10건이 아니라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딱 한 것만 시작해보세요. 1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깊게 생각하고 더 차분하게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